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이 퇴직이나 은퇴 등 노후 대책에 좋은 집이다, 또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다라는 책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매달 꼬박꼬박 적금도 붙고 직장도 정년까지 다녔으니 노후에도 당연히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대부터는 내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지요. 요즘 한창 유튜브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50세 이후부터 일어나기 쉬운 대표적인 노후 문제들을 정리한 것으로 50세부터 100세까지 각 연령마다 발생한 노후 문제와 해결책을 연표식 구성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중장년층으로부터 초초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노후 매뉴얼이라는 극찬을 노년층에게는 자녀에게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은 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책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여러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돈과 재산, 건강, 황혼이혼, 유산상속, 치매와 요양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저는 은퇴나 노후 준비에는 어떤 집이 좋을까, 즉 건축 전문가로서 이 책을 보면서 상가주택과 같은 수익형 건물이 바로 은퇴나 노후 준비에 정말 좋은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점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퇴직이나 은퇴, 노후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안정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은퇴나 노후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위에서 언급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다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100세 시대와 조기 퇴직이 만연한 현대에는 퇴직 후 거의 50여 년을 버티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심각하게 노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책의 일본인 저자인 요코테 쇼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미래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오랫동안 노후 문제를 상담하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대별로 과연 당신은 당신의 노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50세에는 아픈 부모를 돌보다가 간병 우울증에 걸리다, 53세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상속 다툼이 시작되다, 56세에는 황혼이혼 위기에 봉착하다, 60세에는 연수입은 절반으로 뚝 이른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가다, 63세 첫 손주 탄생의 기쁨도 잠시 고부 갈등이 시작되다, 65세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연금 결국 손해보다, 75세에는 의료비에 간병비까지 인생 최대의 경제 손실이 닥치다, 77세에는 자식 부부와 사는 게 눈치 보여 집을 급매로 싸게 넘기다, 82세에는 결국 찾아온 치매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90세에는 시설 입원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와 같이 열거하며 설명하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실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닥쳐올 상황, 아니 이보다 더 노후 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 직장인 등이나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임대 수입이 노후 대책으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노후에는 돈과 재산, 건강, 황혼이혼, 유산상속, 치매와 요양 등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사실 돈과 재산이 노후에 가장 염려되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은퇴 후 매월 직장에서 받게 되는 급여도 없이 거의 50여 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은퇴 후 건강도 좋지 않고 특별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나이든 노인들에게는 임대 수입을 만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총명하던 젊은 시절에도 직장 생활이나 투자 외에 수입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이 들고 건강도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각종 부동산 등을 통한 임대 수입같이 좋은 수입원은 없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는 상가주택이 수입원으로 좋은 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는 계획이 있는 노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후를 계획하기 위해 일정한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각자의 자금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건물의 종류나 규모 그리고 그런 건물의 위치나 상권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상가주택이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임대 수익형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건물로는 근생 등의 상가 건물, 오피스 건물, 임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 등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시대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상가나 오피스 건물 등은 경기 부침의 영향에 민감하지만 인구나 가구 수 등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주택은 상가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주거용 건물인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아파트 그리고 상가주택 등이 가장 안정적이고 경기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도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은 자신도 꼭대기층과 다락, 옥상 등에서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층부의 상가를 포함해서 임대가구를 드리는 것이므로 그 어느 건물보다 퇴직이나 은퇴 등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임대 수익형 건물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이죠. 즉 상가주택은 살면서도 수입원이 되는 건물인 셈이죠. 이제 네 번째로 상가주택의 종류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물론 어느 건물이 임대 수익에 좋으냐에 대해서도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상가주택도 다른 건물과 같이 임대나 관리 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세금이나 재산 그리고 관리 등을 고려해 볼 때 근생과 다가구 주택으로 된 상가주택은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즉 한 푼이라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은퇴 후 생활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도 종류가 많은데 근생과 다가구로 된 상가주택은 전체적인 건물값이 높아 아무래도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 혜택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런 면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가주택 가운데 근생과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상가주택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여러 건축주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인데 같은 임대 수익을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 근생과 다세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구성된 상가주택, 규모에 따라서는 주상복합 건물까지도 될 수가 있을 것인데 하여간에 이 상가주택이라는 것이 근생과 다가구주택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형 주택과 복합된 상가 건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자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세대 분리 즉 등기가 세대별로 되지 않아 전체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세대별로 분할 등기가 가능해서 세대별로 분양도 할 수가 있고 또 임대도 가능하므로 세금 문제나 특히 건물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서 상가주택의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는 설계 시 대지안의 공지라든지 일조권, 주차대수 산정 등에서 다가구 주택에 비해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분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퇴직이나 은퇴, 노후를 위해서 어떤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설계나 건축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갖가지 타정을 이야기 듣게 되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 언젠가 상담한 어느 건축주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담하신 분은
곧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이를 활용해서 노후를 위해 상가주택을 짓고 싶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대단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즉 평생 직장을 다니며 마련하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인데 다행히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아무리 아파트가 살기에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냥 그 많은 돈을 머리에 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퇴직과 은퇴 후 삶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분도 퇴직 후 수입과 할 일을 위해 퇴직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제과점이나 음식점 그리고 상가 건물 분양 또는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방법 등을 구상해 보았지만 상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아파트를 판 후 거주 문제도 해결하면서 매월 일정한 임대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으며 특히 땅과 건물이라는 확실한 재산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다른 어느 방법보다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발상은 비단 이 분이나 퇴직을 앞둔 분들만이 아니라 특히 요즘 웬만한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 값이면 충분히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건축 환경과 건축 시스템 등이 개선됨으로 말미암아 요즘에는 직장인들과 젊은 분들 또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투잡으로 이런 수익형 건물인 상가주택을 건축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최근 화제가 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책과 관련해서 상가주택이 퇴직이나 은퇴, 노후 대책으로 좋은 집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퇴직, 은퇴, 노후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로 임대 수입이 노후 대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상가주택의 수입원으로 좋은 집이다. 네 번째로는 상가주택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노후 대책으로 좋은 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은퇴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비단 이런 책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 등 각종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노후 대책이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사실 제 주변을 돌아봐도 마땅히 노후 준비를 마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100세 시대니 조기 퇴직 바람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본 채널에서도 그동안 상가주택이 은퇴나 노후 대책에 좋다는 영상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영상에서 상가주택은 수익형 건물로도 좋지만 퇴직이나 은퇴를 했지만 아직 건강하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건물에 대한 건축사업, 즉 디벨로퍼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디벨로퍼 사업은 비단 은퇴자나 퇴직자들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젊은 직장인들이나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을 하는데 주식 투자나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이 디벨로퍼 사업이 훨씬 좋다는 설명도 드린 바가 있어 상가주택은 살기만 하는 비싼 아파트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기회의 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고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